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의 클라우드 테크 담당의 엣지 클라우드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철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그래비톤, AWS의 ARM 인스턴스 중에 이제 그래비톤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그래비톤을 고객의 이제 기존에 고객이 갖고 계시던 기본적인 x86 기반의 VM들을 그래비톤 기반으로 좀 더 쉽게 전환해주는 텔레콤에서 만든 툴인데요. 그래비토나이저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시간이 사실 많진 않아서 발표를 해드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QR이나 다른 별도 루트로 질문을 주시거나 하면은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그냥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SK텔레콤의 네트워크가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서버 기반의 인프라와 그 다음에 밖에서 흔히 나가시면 보시는 기지국 쪽에 해당하는 억세스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나눠져 있는데 그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분야도 사실은 수십 종의 다른 장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장비들을 3GPP라는 단체에서 다 표준화를 해가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게 3G, 4G, 5G로 진화를 점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15년 전에 이제 처음에 근무했을 때는 코어 네트워크 분야에서 다양한 에릭셀이나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벤더들이랑 일을 하면서 로드맵을 잡고 표준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특허를 쓰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네트워크 개발자로 좀 전향을 해서 다들 아시는 오픈스택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쪽에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 오픈스택의 뉴트론이라고 하는 쪽에 있는 플러그인을 개발을 했었고 쿠버네티스의 CNI 네트워킹에 해당하는 CNI를 개발을 내부적으로 했었고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저희 조직에서 AWS 클라우드에 좀 깊게 관여를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고객들이 SKT가 제공하는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고객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저희 팀과 저희 조직에서 하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RM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ARM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모바일이나 IoT 분야에서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많이 들어가던 CPU인데 처음에 이제 그러다가 19년도에 ARM에서 서버용 칩셋이 나왔고요. 서버용 칩셋을 만들 수 있는 IP가 나왔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맥에서 이제 M1, M2 나오면서 갑자기 ARM이 좀 급격하게 좀 부상을 했고 클라우드에서 이제 점점 ARM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x86 대비해서 전력 효율이 일단 굉장히 좋고요. 50% 이상 좋고 그다음에 성능도 평균적으로는 x86 기반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AWS 같은 경우는 자체 CPU를 만들었지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서버용 칩셋을 만드는 회사가 암페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일단 코어 수가 훨씬 다르죠. 그래서 뭐 128코어씩 코어가 나오고 전력 소모도 x86 뭐 인텔이나 AMD의 CPU 대비해서 훨씬 작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그 ARM에서 IP를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제조사들에서 CPU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설계 유연성이 좀 더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과 성능과 그다음 TCO 절감 관점에서 좀 장점이 있고요. 그래비톤 같은 경우는 AWS에서 퍼블릭 이제 CSP 중 유일하게 ARM 기반의 CPU인 그래비톤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원래 AWS가 이제 가상화 레이어부터 서버까지 다 안나푸르나 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만드는데 CPU도 같이 좀 만들었고 이게 원래는 유일했는데 그저께 MS에서 이제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그저께 MS에서 코발트라고 하는 ARM 기반 CPU를 내놨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CSP들이 ARM CPU를 점점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ARM 전환을 니즈를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고객한테 기존에 이제 AWS에서 일반적인 x86 인스턴스도 있지만 ARM 기반의 그래비톤 인스턴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ARM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학교에 이제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뭐 시스크냐 리스크냐 이런 거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좀 구조가 간단하고요. 인스트럭션을 개발하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번의 클락을 돈다던가 뭐 캐시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좀 적고, 그 다음에 vCPU, pCPU가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서버를 이네이블 할 때 보통 하이퍼스레드라는 걸 키게 되는데, 하이퍼스레드를 키고 고객한테 이제 VM을 제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AWS에서 뭐 X라지 인스턴스를 받으셨지만 실제 내가 실제적으로 받는 서버의 CPU는 내가 4코어짜리 받더라고 하더라도 2코어밖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자체에 하이퍼스레드가 켜져 있어서 마치 이제 그 서버 CPU가 예를 들어 48개인데 96개인 것처럼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실제는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평상시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서버 자체에 굉장히 VM들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고 컨제스천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ARM 인스턴스, 그래비톤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vCPU와 pCPU가 동일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인스턴스 타입을 받을 때 적혀 있는 그 CPU를 그대로 그 고객만 오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L2 에런 캐시가 좀 크다 보니까 인스트럭션이나 뭔가 프로그램 돌릴 때 좀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사이의 밴드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인텔 CPU 같은 경우는 그 보통 투 소켓이 많이 나오고 소켓마다 CPU가 있고 그 소켓 사이의 CPU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QPI라고 해서 퀵패스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그 링크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밴드위스가 수십 기가 bps 오더입니다. 그런데 ARM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부터 애초에 그런 게 없고 테라바이트 단위의 이제 밴드위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장점이 있고요. 현재 그래비톤 같은 경우는 그 AWS 콘솔 가보시면 끝에 G라고 붙은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비톤 인스턴스이고, 지금 현재 그래비톤 2까지 국내에서 쓰실 수 있고, 3 같은 경우는 연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연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12월 내에 나올 걸로 이제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렇게 AWS에서 ARM에 굉장히 진심이고 그래비톤을 만들어서 계속 진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고객이 현재까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앱들은 대부분 x86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온프렘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뭐 인텔, HP나 뭐 델 같은 곳에서 서버 사셔가지고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셔서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뭔가의 이유로 뭐 어떤 오퍼레이셔널 에피션시나 뭐 비용, 그 관리 운용 캐펙스 다양한 이제 이슈로 이걸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기려고 할 때 이제 그 보통 하시는 게 리프트 앤 시프트가 가장 쉽죠. 그러니까 그냥 그 서버 기존에 쓰던 서버를 갖다가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릴 때 똑같은 스펙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하면은 돌아는 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보통은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해야지 해서 그래비톤 인스턴스를 많이 검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비톤 인스턴스는 일단 똑같은 스펙의 인스턴스를 x86에서 그래비톤으로 바꾸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30-40% 비용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CPU가 다르다 보니까, CPU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CPU가 제공하는 인스트럭션이 다르고 그 인스트럭션을 레버리지해서 만들고 올라와 있는 파이썬, 자바, 뭐 고랭 이런 랭귀지 레벨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는 아예 제공을 안 하기도 하고 어떤 라이브러리는 느리기도 하고 뭐 어떤 라이브러리는 빠르기도 하고 이게 다르게 되는데, 이런 거 전환을 할 때 이제 그냥 x86 앱을 갖다가 그래비톤 인스턴스에 올려서 그냥 띄우시게 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처음부터 그래비톤으로 만들면은 그런 걸 다 이제 트러블 슈팅 하면서 가시겠지만, 기존 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고객들의 이제 어려움을 어드레스해서 그걸 편하게 해주는 툴을 만들려고 한 거고요. 그게 그래비토나이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ARM으로의 마이그레이션 여정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툴로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래비토나이저의 그
기본적인 전환 프로세스를 4개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고객이 앱이 기존에 x86 앱이 있으면 그거를 진단과 전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어떤 이슈가 있고 뭐 이거는 이슈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이건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치시면 됩니다. 이런 진단을 해드리고 그 진단 결과에 의거하여 저희가 해드리기도 하고 고객이 직접 하실 수도 있도록 어떤 리포트 형태의 뭔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전환을 하고 나서도 어떤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나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을 하고 전환을 해도 전환을 해서 잘 떴습니다. 앱이 잘 떴는데 이제 앱은 잘 떴는데 비정상 동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보통 이제 뭐 고객사분들께서 다 앱마다 자체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거 가지고 꼼꼼하게 다 하시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저희의 인텐션은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앱이 잘 넘어갔는지를 검증해 드리는 기능들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로그를 그러니까 어떤 앱 특정 앱에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앱에 어그노스틱하게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그 로그들을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하고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하고 분석해서 전환 전후의 앱의 로그를 분석을 해서 이슈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드리는 형태로 기능 검증을 좀 어떻게 뭐라고 해요? 큰 레벨에서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기고 정상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앱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능 최적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ARM에서 굉장히 잘 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느리게 동작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만드신 고객의 어떤 메소드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빠르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성능 최적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은 뭐 요즘에는 뭐 대부분 그렇게 쓰시겠지만 그렇게 안 쓰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CI/CD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앱이 있으면은 최소한 컨테이너라이즈를 하고 뭐 조금 더 자동화를 하고 싶으면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그 쿠버네티스 올라가 있는 그 컨테이너 파드들을 거기 소스 코드들을 다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GitHub 기반으로 넘겨서 거기서 자동으로 빌드해서 다시 파드로 컨테이너로 말고 파드에 넣어서 이제 CI/CD를 이렇게 구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의 인텐션은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에 이런 툴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AWS에서 그래비톤으로 전환을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포팅 어드바이저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팅 어드바이저라는 거는 그래비톤 이전에도 ARM CPU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ARM 기반으로 앱을 전환하고자 했을 때 쓸 수 있는 CLI 기반의 배쉬 기반의 툴이 있는데 그 툴이 처음에 있었고 그 툴을 AWS에서 포크를 해가지고 그래비톤 쪽으로 향으로 약간 이제 최적화를 해서 내놓은 게 포팅 어드바이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포크를 해서 언어별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베네핏을 좀 밸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UI 기반으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딱 거기는 이제 기존의 포팅 어드바이저는 거기까지인 거고 저희는 거기서 기능 검증과 성능 최적화와 자동화 영역에서 이 모든 여정을 고객이 UI 기반으로 제공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고객의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는 IP 커넥티비티가 있다는 가정하에 고객의 그 서버의 IP와 크레딧을 가지고 접속까지만 가능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앤서블로 자동화가 되고요. 어떤 툴이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그 에이전트에서 고객의 소스 트리를 찾아서 현재 전환하고자 하는 앱의 이슈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건 마이너한 이슈가 있고 어떤 건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고 뭐 전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리포트를 해드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전환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은 전환 전의 앱과 전환 후의 앱에서 나오는 로그는 이론적으로는 거의 유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앱 어그노스틱하게 고객이 그 로그가 발생하는 다양한 소스 폴더들을 지정을 미리 하게 되면 거기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 로그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그 둘 간을 비교를 해서 이슈가 없는지를 찾아드리고 이슈가 있다면은
들어가서 이슈가 여기 빨간 부분들이 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눌러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드리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뭐 기본적으로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같은 것들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전환 전후에 카본 풋프린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리포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최적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일부 기능은 만들었고 그 일부 기능은 내년까지 로드맵으로 계속 만들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성능 최적화를 하려면 일단 먼저 프로파일링을 해야 됩니다. 프로파일링을 해서 기존의 전환 전후에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성능이 고객이 콜하는 클래스와 메소드 레벨에서 어느 부분이 현재 이슈가 있는지.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지금 플레임 그래프라는 건데, 그 전환 전후에 그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메소드 레벨에서 다 트레이스를 해서 이 분석 자체는 리소스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CPU 리소스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뭐 계속해도 되고 잠깐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환 전후에 메소드들의 CPU 사용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환 후에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객이 직접 이제 보고 수정을 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까지는 프로파일링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 자바로 예를 들면은, 자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자바는 JVM이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있죠. 근데 컴파일러 자체가 ARM x86에서 사용하는 컴파일러의 옵션과 그래비톤에서 사용하게 되는 컴파일러의 옵션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AWS에서도 그 컴파일러 옵션 중에 어떤 것들은 어떻게 쓰면 더 좋다라는 것을 가이드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베스티게이션 하면서 찾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자바를 돌리면 JVM에서 뭐 에르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인체공학이라 그래서 그 앱에 맞는 옵션들을 자동으로 대부분 설정하게 되는데, 그 자동으로 설정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그 현재 앱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지고 바꿔드리는, 그렇게 해서 성능을 좀 더 끌어올려드리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 말고 파이썬 같은 경우도 이게 일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화 부분은 아직 많이 개발을 못했고요. 이거는 내년 로드맵으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기본적인 인텐션은 고객의 앱이 컨테이너라이즈가 안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또는 컨테이너라이즈 되어 있으면 거기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기본 앱에서 컨테이너라이즈 하고 햄 차트 같은 걸 만들어서 파드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테라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자동화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픈 AI의 힘을 약간 빌어서 그 학습을 파인 튜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예제인데, 이것도 고객이 어떤 자기의 설치 스크립트 같은 걸 집어넣으면 이걸 도커 파일로 바꿔드리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직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연초부터 이제 개발을 다 하고 한 게 아니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좀 운이 좋게도 몇 개 고객사와 같이 좀 협업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이제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비토나이저 이용해서 전환 작업을 도와드렸고, 그 전환을 그래서 그게 좀 잘 됐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AWS한테서 그 그래비톤 SDP라고 해서 그래비톤의 그래비톤 마이그레이션을 잘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격증 같은 거를 인증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저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객 사례에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 애자일하게 받아서 요구 사항으로 만들어서 저희 그래비토나이저를 좀 더 하드닝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